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이제 블록체인 일 때문에 갔다 오느라고 거의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화면은 구글 트렌드로 본 비트코인의 국면 확인이라는 건데, 구글 트렌드,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량이 많아졌을 때 이게 올라가는 수치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80 이상의 수치를 보일 때 고점을 형성했다. 어떻게 보면 RSI를 우리가 볼 때 상대 강도 지수인 보조지표 RSI에서 80 이상이 되면은 과매수 구간이니까 조정이 곧 올 거다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현재는 13회 비트코인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 이게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은 좀 올라서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9년도 5월과 비슷하던 수치라고 말을 하네요. 19년도 6월 27일 날 비트가 고점 13,970달러를 찍었으니까 뭐 이걸로만 보면은 한 달 더 갈 수 있다, 이 장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타델,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찰스, 뭐 스코압이 새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EDX 마켓을 출시한다라는 건데, 옛날에 19년도인가 20년도에도 19년도였어요. 벡트라고 미국에서 약간 대형 증권 거래 기관에서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고요. 일주일 전 SEC는 세계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는 걸 미루어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나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SEC가 기소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뭐 블랙락이 ETF를 신청하더니 뚜루루루 ETF 신청하고 무슨 거래소까지 출시를 하는 걸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블랙락이 ETF,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얘기고, 블랙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블랙락은 이제 보시면 블랙락이 9.7, 9.6 트릴리언인데, 우리나라 원화로 1경 이상의 돈을 굴리는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자산을 굴리는 회사 중에는 말도 안 되게 큰 거고, 애플 시가총액 곱하기 2 이상을 해야 블랙락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는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얘네보다도 지금 보니까 얘네 세 개를 합친 게 블랙락 정도 되겠네요. 엄청 큰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되게 큰 회사고요. 보시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 바핀의 디지털 자산 관리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뭔가 호재가 갑자기 빠바바박 하고 나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암호화 거래 소프트웨어를 대한 3표권 출하를 제출한다, 뭐 그런데 사실 마스터카드랑 비자는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벌써 17년도부터 그랬으니까 6년이 된 것 같아요. 맥켄나라는 분인데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ROK 캐피탈에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FTX의 폭발과 바이낸스에 대한 끊임없는 규제 공격은 유력한 기관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조정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FTX랑 바이낸스랑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생기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은 기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대중들은 사기가 저하가 됐으니 가장 큰 플레이어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우리 이거는 모두 계획된 거다라고 맥켄나라는 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음모론자는 아닌데 이 얘기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기영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는 숏 스퀴즈가 아니라 숏 청산을 위한 그런 빔이 아니라 누군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순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영주 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일단 있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은 단순 선물 거래로 인한 시장 견인이 아니라 현물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니까 장세가 세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매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보면 위에는 2023년 현재고 아래가 2020년도였는데, 이 일목구름표의 초록색 위에 상단에 올라서서 이게 어제 27,000년대치 29,000대니까 거의 올라섰죠. 올라선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서 여기가 11,000에서 12,000 사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노벰버 11월 달이니까 12월 달까지 거의 2만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두 배가 올랐었죠, 이 당시에. 지금부터 만약 두 배 오른다고 치면은 54,000인데,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54,000이 아니라 48,500 정도이니까 두 배는 안 되더라도 80% 정도를 갈 수 있다. 70%, 80%그 정도를 비슷한 상황이라고 계산한다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지금 차트가 변형이 돼서 이제는 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따 차트에서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채널 안에 있다가 채널 위로 뚫고 올라와서 하락
채널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주의 SMA에서의 이것도 이제 지지를 하고 올라온 상황이죠. MA 21선과 200일선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MA 21선과 200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FTX 직전에 데드 크로스 났다가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로 간다. 지금까지 시장은 다 계속 이 MA 21선이 위에 있었거든요. 골크가 되면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스테이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상향하는 시장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제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못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원래 이거를 그려놨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가 있는 구간이 있었고, 이 약간 잘못 그려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폴링 웨지 패턴을 살짝 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링 웨지는 이 웨지에서 이제 상단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재 위에 상단선을 뚫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이제 보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일단은 이어졌는데, 이 반등이 이제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 조정은 8시간 봉 기준으로는 이제 8시간 봉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오후 5시까지 이번 봉이 생기고, 다음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봉, 혹은 이제 내일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봉에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 조정이 이상적으로 많이 준다면 이 폴링 엣지를 이뤘던 저항선을 다시 재차 리테스트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27.4에서 27.5K까지 조정을 주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선을 찍고 재차 반등을 하면은 30K 위로 가는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오면은 28에서 27.5까지를 일단 보고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그럼 28K에서 아마 이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매물대 상으로 봐도 사실 28K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황 자체는 추가 반등을 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 사이에 조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의견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이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넌스는 뭐 저희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인데 이게 많이 올랐죠. 이게 많이 올랐다는 뜻은 알트코인이 비트보다 상승률이 더 적다, 혹은 하락할 때 비트가 방어를 잘한다인데, 현재 비트는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올랐으니 비트가 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쉽게 말하면 이더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반등하고 있고, 이 도미넌스가 이제 저항선을 완벽히 뚫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52포인트와 58포인트, 그리고 위에 끝까지 가버리면 74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알트를 들고 있으면 조금 슬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알트가 이제 앞으로 안 갈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비트가 좀 더 오를 뿐이지 알트도 결국 같이 따라는 가니까, 방향성 자체는. 근데 비트 다 오르고 나면은 알트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아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